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의사 정희원 씨의 스토킹 피해 주장 관련 후속 소식입니다. 정 박사는 지난 17일 스토킹 피해를 주장을 하면서 30대 여성 연구원 A씨를 고소했었죠.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연구원 A씨가 또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러니까 정 씨가 또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진실 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희원 박사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여성 연구원 A씨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씨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A씨 측은 고소 과정에서 또 정 씨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또 통화 녹음 파일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메시지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월 A씨에게 성적 행위를 묘사한 소설 형태의 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가 썼다는 글에는 이 주인공 이름이 정희영과 A씨였습니다. 특정 도구와 행위에 대한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정 씨는 이 메신저 대화에서 그 해당 부분을 가리켜서 이 소설을 역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개된 메시지에는 이 정 씨가 특정 물품을 주문을 했으니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라고 A씨에게 요청한 대목도 있었는데요. A씨 측은 소설 내용에 나온 도구 등을 주문을 한 뒤에 특정 행위를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음란 소설이 아닌 극단적인 성적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에 나눈 메시지에선 이 정 씨가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과 관련된 보도 링크를 보낸 뒤 자신을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표현하면서 장 전 의원의 사망 기사를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A씨 측은 정 씨가 평소 이런 방식으로 성적 요구를 거부하거나 폭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압박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 요구를 거부하거나 싫은 내색을 조금이라도 하면 정 씨가 자르고 싶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정 씨가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자 정희원 박사 측도 즉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A씨의 주장과 관련한 정 씨 측의 반론도 소개해 주시죠. 정희원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그 후에 발생한 이 공갈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스트레스 받다가 안희정처럼 몰락하면 안 된다며 먼저 접근했다고 밝혔는데요. 정 씨는 A씨가 올해 들어 이 대면과 전화로 이 반말을 사용하며 수시로 폭언하기 시작했고 내 모든 활동 방향을 본인이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이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A씨가 이 자신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악하려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희원 씨는 A씨가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A씨는 중앙일보에 내가 정 대표를 가스라이팅했다면 착취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얻은 것이 있느냐며 오히려 피해자는 나고 가해자는 정의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희원 씨는 둘 사이가 결코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정 씨는 오히려 여성이 먼저 접근을 했고 특정 물품을 보낸 것도 상대방이 원해서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이 소설 관련해서도요. A씨가 AI 기능을 써보라고 유도해서 AI로 작성한 것이고 전후 상황을 모두 배제한 채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로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 대한 해고 압박 주장에 대해서는요. 나는 지난해 12월쯤 주 70시간이 넘는 진료 일정으로 이미 병원 퇴사를 결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결별은 예정되어 있었다면서 해고로 압박했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 의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내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주홍 글씨가 쓰여 유죄 추정을 당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희원 씨는요,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교수로 근무를 하면서 이른바 저속노화 개념을 제시하면서 각종 강연, 또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서 일학 유명인이 됐습니다. 정 씨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년 만에 57만 명을 넘어섰고요. 지난 8월에는요, 서울시의 건강총괄관, 이런 직책에도 임명이 돼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생활 논란이 커지니까 어제 서울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서울시는 지난 8월 병원을 그만둔 정 씨를 영입해서 이 국장급에 해당하는 3급 건강총괄관에 위촉했는데요. 이 당시 서울시는 정 총괄관이 시 정책 전반에 체계적으로 건강을 반영하는 일을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이번 사의 표명을 두고 머니투데이에 최근 논란으로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에 사표를 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사실관계는 끝까지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정 씨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무에 대해 설명했던 정 씨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원입니다. 제가 시청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서울의 건강, 그리고 보건의료, 그리고 단순히 보건의료에만 또 국한되지 않고 나머지 모든 면면이를 들여다보면서 정책 중에서 지금 더 시급하게 확대되어야 되거나 또는 신규 정책이 필요하거나 조금 더 가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정 씨는요, 건강을 중시하는 저속노화 열풍을 업고서 식품업계와 제휴를 해서 또 다양한 제품도 출시해 왔습니다. 이번 사생활 논란, 식품업계로까지 불똥이 확산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협업을 종료하는 식으로 정 씨를 또 손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CJ제일제당은요, 올해 이 정 씨의 레시피를 활용한 제품들, 뭐 예를 들어 햇반 라이스 플랜 제품을 이 협업을 해서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사생활 논란으로 이 법적 공방이 휘말리면서 CJ제일제당 측은 오늘 정 씨와의 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 포장재에 담긴 정 씨의 이름과 사진 등도 교체한다고 전했는데요. 웹사이트 등에서도 정 씨와 관련한 홍보물은 삭제가 됐습니다. 메일유업도 이 정 씨와 협업해 출시한 두유 제품의 홍보물에서 이 정 씨와 관련한 내용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난 8월 정 씨와 함께 저속 노화, 맞춤 곡물 이런 또 제품을 선보인 두보식품 역시 온라인 스토어에서 정 씨와 관련한 홍보물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